XSFM입니다. I, D, W, K. 정권이 바뀌면 주요 기관장들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지만 최근엔 그 전임자들이 일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구성원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선이 늘어져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공영방송의 적폐를 드러내고자 시작한 방송사들의 파업은 국가기관산업 종사자들의 파업임에도 이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죠. 이 순간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그대로 있군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전해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44번째 목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PD고요. 주인공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당신이 무엇을 짐작하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군사교육을 통과한 인류 최초의 노트북 싱크패드. 저렴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일상형 노트북 아이디어 패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지금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놓치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첫 번째 선택. Big Green.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어떻게 매달 액세스몰을 통해서 두 자릿수의 유저들이 노트북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이번 주에 에디터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빨리 갑시다. NFL 시즌 전 경기에서 그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중에 한 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인 콜린 캐퍼닉은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가가 나올 때 기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그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한쪽 무릎을 꿇는 형태로 시위 형태를 바꿨습니다. 현재 형태죠, 그게. 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연설 중에서 난 우리 구단주들이 미국의 국기에 결례를 범하는 선수에게 저 당장 끌어내고 해고해. 여기서 는 그 선오브 그거죠. 네, 본인 선거가 아니고 그 최근에 있는 상원의원 선거일 거예요. 여기서 그 라는 말은 이제 SOB입니다. 네. 네. 당장 끌어내고 해고해라고 말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트위터에서도 NFL 선수들이 국기와 국가에 대한 결례를 멈출 때까지 팬들이 경기장에 가길 거부한다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 이러면서 무례한 선수들을 해고 또는 자격 정지하라 그러면서 관중과 그 협회에 동시에 보이콧을 선언했죠. 네. 보이콧을 종용했죠. 네, 이걸 다 트위터로 했습니다. 그 유세미 트위터로 했습니다. 그러자 24일 오후에 일어난 14개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국가가 나올 때 무릎을 꿇거나 서로 팔짱을 끼는 형태로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하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감독과 구단주의 비판도 포함되었고 구단에서 아예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몇몇 팀은 아예 국가가 나올 때 라커룸에서 나오지를 않았고요. 네. 국가를 부른 가수가 무릎을 꿇기도 했죠. 네. 네. 이 중에는 트럼프 지지자도 있고 지난 시즌 캐퍼닉의 저항에 반대한 일도 있었는데 이들은 캐퍼닉의 저항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동참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식 NFL 후원사인 나이키와 현대자동차는 선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스티비 언더가 무릎을 꿇는 등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트럼프는 계속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 이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저항보다는 방관의 이미지. 원래 이게 스포츠라는 게 돈이 미국 스포츠는 돈이 한두 푼 오고 가는 게 아니니까 방송 잠깐 해도. NFL은 최고죠 또. 예. 이미지 장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수들도 그걸 되게 잘 압니다. 특히나 이런 쿼터백 같은, 쿼터백은 늘 관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야구로 치면은 욕을 많이 먹기가 세이브 마무리 투수하고도 비슷한. 사실 그거보다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미지 사업을 알아요. 콜린 캐퍼닉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론이 지금 확 반전이 됐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만 해도,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은 그냥 그냥 동네 바보들 같은 말이나 듣고 그냥 찌그러지는 분위기였다가 그게 이제 스포츠 선수로서의 숙명 같은 건데 네. 지난 시즌 성적이 안 좋아서요. 네. 그런데 그죠. 성적도 좀 안 좋았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말이에요. 지난 이 북한과의 말배틀 이후로 계속해서 중도 혹은 진보 언론들이 탄핵 얘기를 못 하고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예. 탄핵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은 움직일 수 없다고 확신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디든 잘 보이는 데 가서 국론 분열 혹은 전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다음 상대가 NFL과 NBA인 겁니다. 네. NBA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의 슈퍼스타죠. 스테판 커리가 22일 우승팀으로서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에 자기는 반대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트럼프가 트위터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건 영광이어야 한다면서 초청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당신 초대 안 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스테판이 먼저 안 간다고 했는데 무슨 초청을 취소해? 그렇죠. 라고 올렸고 트럼프가 지금 분열을 조정한다고 말을 했죠. 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구단 역시 지금 방문을 취소를 했고 NBA의 아담 실버 총재도 이에 대한 성명을 냈고 이 상황이 얼마나 커진 거냐면 샬럿의 마이클 조던 구단주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사업이 지금 이 이슈보다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조던 구단주는 그런 이미지였던 거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리하죠. 예.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다가 하죠? 그러면 모아온 걸 한 방에 터뜨리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 구단주가 이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다. 이건 되게 큰일인 거죠. 다시 NFL로 돌아와서 NFL은 이미지 장사를 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 무릎을 꿇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네. 그리고서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죠. 팔짱을 낀다고 아까 윤세민 기자가 설명해 준 게 이 스크럼은 집회 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결속력을 자랑하는 상징 같은 행위예요. 네. 인간 띠익기 같은 거. 인간 띠익기 할 땐 손을 잡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스크럼은 정치적인 이미지를 되게 크게 줘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가 너무 과격하게 공격을 하니까 운동선수 부자 자식들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여론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이 정도까지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싸움이 전선이 드디어 생긴 거죠. 심지어 많은 이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스티비 원더 선생이 요즘 공연 때마다 무릎 꿇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더라고. MLB에서도 무릎 꿇은 선수가 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말교전이 왜 소강 상태인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트럼프는 그 다음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그 다음 뉴스는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때문에 각 정당이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9월 20일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부부싸움을 해서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하고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막말을 했죠. 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각 정당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그렇습니다. 통첩이 없습니다. 거의 이건. 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수사를 착수해야 하고 법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둘 다 그만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바른정당의 성명에 대해서 윤세민 기자가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슥 보니까 이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대통령 주적으로 만드는지 그만하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그만해라. 양쪽 다 그만해라. 이 본질은 뭡니까? 어맹불을 놔주세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이런 뜻입니다. 바른정당은.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백 좋아요. 네. 이 홍준표 대표는 문제를 키우지 말자. 결국 뇌물 사건 재수사와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점잖게 협박을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개의 보수 정당에 실제로 끼치는 영향력,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 같은 것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 저도 이번에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매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어요. 지지세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트럼프가 쓰는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대적관 교육을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네. 근데 10년도 더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적으로 몰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나 됐으며 지지율은 얼마나 높으며 지금은 때가 아닌데 왜 정진석 의원이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보통 본인 계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많이 비치고 자기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 뭐 10만 명만 놔도 됩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당에서 이 얘기를 하자고 정해서 야 네가 총대매라고 내보낸 그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또 말 뒤집었죠. 예, 이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죠. 이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도해서 하는 사업 같지는 않다. 대단한 일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서로 고소치하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악한 뒷거래?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괜히 꽂혀가지고 시간별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개표가 3시 30분쯤에 이뤄졌어 발표됐어요. 네. 근데 3시 51분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께 협치를 언급하시며 간곡히 인준 부탁 전화를 하셨고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라는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실에 고용되신 여러분 뭐 하십니까? 손가락에 골무 안 끼우고.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22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대거 취하했다는 기사가 뜨고요. 네. 그런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이런 걸 올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크게 지금 반발하고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타협을 통해서 정치는 주고받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를 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추악한 뒷거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오비락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오버라고 답변했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특히나 국민의당이 개헌 참 좋아하죠. 이제 분권형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이제 중선거구제로 개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조성주 소장하고 개헌을 결국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걸 밀어붙일 국회의원들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좀 해보죠. 중선거구제 개편을 하면, 지금 당장은 원래 한국의 개헌은 그냥 다음 총선을 노리는 개헌입니다. 언제나. 그게 비극이죠. 예, 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서. 네. 다음 총선을 노리죠? 이 개헌을 한다고 하죠? 될 리도 없지만, 그러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입장이 같아집니다. 자기들 독자 세력으로 충분히 생존이 가능해요. 네. 게다가 이런 거는요, 당대표급 이런 사람들 나오면 노동당이나 녹색당도 반겨할 일입니다. 조원진 의원도 좋아할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역설을 생각하면 그거나 부찐개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선거구제는 이만섭이나 김영삼을 가능하게 합니다. 9선 10선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진짜 일장일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이런 개헌을 생각하면은 이제 양대 정당은 웃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상을 조성수 소장하고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다음 지선의 개헌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개헌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국민의당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 포인트죠. 민주당한테 광을 뺏긴 것 같다.
지금 타이밍상? 네. 네. 그걸 알고 있나요?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냥 한 번 같이 해주는 대가로 아주 중요한 장구를 뺏긴 것 같아요. 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가 제 해석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하죠. 아니다. 빨리 하죠. 네. 3개 남았는데. 네. 이건 한 줄로 소개해드리죠. 서혜순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도 사고 동시에 의심도 사고 또 반대편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면서 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시각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던 몇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네. 뭐 선거 부정과 관련된 영화도 있었고 이상호 기자의 이 김광석 이런 영화도 있었고 다이빙벨도 있었고 다이빙벨도 있었고 네. 돈 많이 굴리는 기성 언론에서는 보통은 안 다뤘어요. 네. 안 다뤘어요. 네. 언론사의 사장이자 전략가로서의 손석희 사장을 좀 많이 다시 보게 된, 되게 놀랍게 보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혜순 씨와 그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PD의 결정인지 아니면 손석희 사장 본인의 결정인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사인이 오고 가서 그날 있었던 2부, 그 JTBC 뉴스룸 2부에 있었던 나머지 코너들을 다 빼버리죠. 네, 바로 다 스킵해버리고. 네, 그 해명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중언부언을 듣느라 시간을 다 투자하죠. 네. 장사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고요.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사라면 당장의 가부는 언론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가치는 아닌 거예요. 저 중언부언이 중요하다. 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결론을 다 냈으면 그거는 조선일보 김대중이나 할 짓이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엮어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이 손석희 시대 이후에 JTBC가 우리나라의 뉴스 지형을 바꿔놓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그 역량이거든요. 네. 지금 다른 뉴스를 안 봤다고 하시던 분들은 되게 깜짝 놀란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SBS, MBC, KBS 뉴스 오랜만에 틀어보면 다 JTBC 뉴스처럼 하고 있다. 맞아요. 예. 그런데 JTBC가 잘하고 있는 그 선택의 요체가 이 서혜순 씨 인터뷰에서 나온 것 같다. 언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게 다른 회사들이면은 그거 뭐 논란도 많은데 피하자라고 해서 피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박성재 MBC 해직 기자가 그 직후에 페이스북에 서혜순 씨가 말주변이 없고 제스처가 산만하다는 점만 문제점으로 삼으면서 유죄를 확산시키는 분위기가 씁쓸하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물론 뭐 박성재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상호 씨와 친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상호 기자가 충분히 뭐 취재를 다 해서 나온 거겠지라는 믿음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 가부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인터넷이 바꾸어 놓은 언론 환경에 메이저 언론이 어떻게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서인 폴라리스 쇼핑이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시기에 개조된, 그러니까 쌍둥이 배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두 척의 선박을 해체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스텔라 코스모스와 스텔라 유니콘호를 해체 매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래곤 소장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거기에서도 피해자 분이 우리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전달이 됐었는데 정권 바뀌어도 공무원들 안 바뀌어서 요지부동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회사가 팔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지금 거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이지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일이 몰래 지나가고 있어요.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많이 준비하느라 윤세민 에디터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빅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구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Big Green 모이스처 테라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오랜만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그때처럼 읽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요?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어쩌고저쩌고 막 그때 그거 까먹었습니다. 잖아요. 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인 비상시국 대책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윤세민 위원장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갑 덕질 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서창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알고 계신 이야기들을 ICYMI. 뭐예요? In case you missed. 네. 까먹으셨을까봐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서창석에 대해서, 서창석의 비위, 혹은 우리의 비위가 상하는 서창석에 대한 문제를 네. 가장 많이 연구하신 서울대병원의 구성원 중 한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거 많이 연구하셨으면 노조분이시겠죠, 뭐. 사실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까먹었어요. 네. 다시 윤세민 위원장의 정리를 들으면서 네.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우리 모두. 네, 그 최순실과 관련된 적폐 사례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게 바로 의료계 비선이었잖아요. 비선 네. 진료. 의료계 비리들이었는데 이 사건들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냥 주사를 맞아, 뭘 해, 그냥 한심하네, 이 정도로 지나갔고, 네. 그냥 한심한 일이 있었다 정도였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심한 일 해주고 대가로 얻은 게 뭐지? 그러니까 사실 비아그라 왜 샀는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88정. 이거 비아그라에 관련된 것도 하나가 더 있었죠. 프로스카라는 탈모 방지, 탈모약이 같이 있었다. 프로스카가 원래 전립선 치료제로 냈다가 이제 탈모를 막아주는 부작용이 생겨서 탈모약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발기부전과 성욕감퇴 이런 그렇죠. 거예요. 탈모약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 프로스카와 비아그라가 같은 사람한테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의심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주사 놔준 유령은 누구였냐? 네. 그렇죠. 캐스퍼가 와서 주사를 뿅 넣고 갔어요. 유령인데 왜 또 캐스퍼야? 발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사생활이고 어디까지가 국정 운영에 관련된 영역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려 하면서 204A회에서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기록식 3차에서 저랑 덕질인이 했던 내용에서도 다시 들어보니까 뭔가 웃긴 얘기는 많이 했는데 네. 정확히 밝혀진 건 별로 없었어요. 네. 뭔가 국정에 대한 비밀 얘기한 것 같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네. 들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 얼레리 꼴레리 누가 마약 맞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예. 다만 다양한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짐작하고 있는 사안은 한 성형외과를 밀어주려고 서울대학교 병원을 이용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전 정권에서 가장 잘 쓰는 방법, 서울대학교에 사람을 꽂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꽂을까요? 국민들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임순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임순 교수. 네. 이임순 교수는 정유라의 출산을 돕는 등 사실상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라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우병우의 아들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도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진 사실로는 특검이 주거지에서 입수한 수첩에는 우병우 영월지청장이라는 메모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우병우가 영월지청장으로 근무한 때가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그러니까 최소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의심이 가능하죠. 일단 여기서는 15년 전입니다만 맥시멈 20년도 가능하겠다. 제가 문과에 간 짐작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임순 교수와 서창석 교수와는 같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같은 학회에 소속된 적도 있는 등 오랫동안 학자로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네. 서창석 교수는 검찰 진술에서 갑자기 김기춘 실장에게 전화가 와서 대통령 주치의 면접을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통화를 하고 주치의로 임명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채용도 돼보고 채용을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화 한 통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그런 쿨한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덕질인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여보세요 했더니 김기춘 실장인 거예요. 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주치의 면접이야.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면접이 된 거예요. 전화 그러면 면접이. 지금 그 면접의 과정은
대통령 주치 면접입니다로 시작하고 끝난 거네요. 그렇겠죠? 단 한 문장으로? 아니 뭔가 물어봤겠죠.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냐, 뭐 배트맨. 초호기가 좋냐, 1호기가 좋냐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 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인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는 만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 많이 들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서창석 주치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누가 내 얘기를 했고 누가 나를 추천했지를 궁금해하며 지내던 평화로운 주치의 시절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을 정리한 겁니다. 진술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 물음표가 떠 있는 주치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 네. 이임순 교수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만족한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서창석 교수가 교수님이 저를 추천하셨군요라고 라고 했고 이임순 교수는 잘 모시세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이임순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증상에 대해서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서 말해주는 걸로 봐서 서창석 교수는 실질적인 주치의는 이임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네.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주치의였던 걸로 생각된다라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말했다. 본인은 주치의로 그렇게 한 것이 많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대통령이 만족한다라고 이임순 교수가 내게 말했다. 네. 그럼 대통령은 무엇에 만족했느냐? 존재 그 자체. 서창석 주치의 시절에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시절에 청와대 약품 구입이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약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유면상 PD님. 그러니까요. 하지만 유면상 PD님은 프로스카를 쓰지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까 뭐 저 비타민하고 네. 저 무르핀하고 뭐. 이거 프로스카 이게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 작용하는 거라서 여성에게는 이 비산하는 분말조차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너 되게 관심 있다? 아니 왜냐면은 아는 분이 머리도 친한 안 분이 빠졌으면서. 예. 탈모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아니 뭐 우리는 다 그런 친구가 있죠. 예. 그 사람이 늘 떠들어댔어요. 여튼 청와대 약품 구입이 많이 늘었다. 네, 이렇게 서창석 교수가 영문도 모르게 대통령 주치의가 되었고 네. 그 뒤에 유면상 되었을 때 네. 그 뒤에 이임순이 있었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와대 주치의로 있을 때 서울대병원장은 오병희 교수였어요. 오병희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김영재 원장의 봉합사를 서울대 병원에 도입하는 일은 오병희 교수 때부터 추진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재실이라고 하는 네. 예, 그 성형수술용 봉합사 실은 만들어진 지도 꽤 됐고 장사한 지도 꽤 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영재 실이 있고요. 서창석 주치의가 있고요. 오병희 서울대 병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어떻게 연결되었느냐가 이제 수사에서 밝힐 일이죠. 그렇죠. 일단 청문회에서는 뭔가 헷갈린 상태로 남았으니까. 청문회에서 서로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네. 아니다. 그 전부터 알았다. 난 널 모른다. 그러니까 이 셋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작년 12월 14일 청문회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난장판. 서창석 주치의는 김영재 원장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임순 교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임순 교수가 우리 저 실 만든 원장을 나한테 소개시켜줬다. 네. 그런데 이임순 교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네. 김영재 원장도 그리고 부인인 박채원 대표도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로 모른다. 네. 그래서 둘의 이제 증언 공방이 오갔고요. 그러나 서창석 원장이 기자회견을 예전에 하기 전에 11월 말에 이임순 교수가 서창석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박채원을 모른다고 말해달라라는 통화 내용이 이임순은 박채원을 모른다. 그 설정이다. 그렇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제보가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이임순 교수와 서창석 증인 두 증인의 증언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자 네. 당시에 가장 많이 분노했던 네. 김성태 위원장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위증죄를 묻겠다고 했는데 위증어 죄를 묻기로 네. 했어요. 현재로서 그 위증의 죄를 물은 사람은 이임순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증인 한 명이 즉석에서 연성되었죠. 네, 맞습니다. 청문회에서 서창석 교수는 오병희 당시 서울대 원장이 안종범 수석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박채원 대표와 만나게 되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병희 서울대 병원장이 자리를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던 오병희 원장이 갑자기 자청하여 청문회장에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오병희 원장에게 돌렸는데 오병희 원장이 와서 받았죠. 네. 와서 받아서 이제 던질 준비를 다시 그렇죠. 투구 자세를 딱 취하고 내가 와서 받아야 옆에 놈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특위 위원들이 물었던 말은
2015년 8월 11일 인사동 한정식 집에서 서창석, 오병희, 그리고 비 교수, 박채윤 씨의 남동생인 박휘준, 그리고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이 함께한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8월에. 네. 멤버 좋다. 서창석 교수는 이 자리를 오병희 원장이 안종범 수석과의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어진 자리고, 청와대가 이 봉합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에 김영재 대표나 박채윤 씨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서창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TV를 보고 있던 오병희 원장이 저녁에 나타나서 서창석 교수가 주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만나긴 만난 게 확인이 됐으니까. 만났는데 누가 그 만남을 주도했는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종범 수석을 만나게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서창석 교수가 이 자리를 주선해서 나간 거다라고 한 건데. 힘이 대단하죠. 병원 주치의인데 안종범 수석을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서창석 교수가 박지원 대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말을 전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비 교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언론에서는 방영주 연구원장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저는 방 씨를 VANG로 써요. 네. 아직까지 둘 중에, 그러니까 서창석 교수의 말과 오병희 원장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리를 주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차라리 청문회가 있기 전 11월 30일에 보도가 있거든요. 이 보도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이. 네, 서울대병원에요. 네. 김영재 원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경쟁했다는 의혹을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쟤를 끌어줄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당시의 서울대병원 원장, 오병희 원장하고. 네. 서울대병원 원장이 아니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서창석 의사가. 네. 예. 김영재 원장의 씨를 내가 팔아줄게! 라고 경쟁을 했다. 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보도하는 기사가 이미 청문회 전에 나왔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입찰 경쟁이라는 뜻은, 입찰 경쟁은 누가 사고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살 사람은 최종적으로 살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깥에다 내놓고 더 많은 판로를 만들어줄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반드시 있으니까 입찰 경쟁이 붙죠. 그리고 그 물주는 청와대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그 둘의 싸움을 보고 있으면은 자리를 누가 주선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누가 주선했어도 둘은 다 나와 있었을 거거든. 네. 저는 추르 하나 두고 싸우는 고양이가 떠오르네요. 어떤 거? 추르를 하나 놓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서로 머리를 밀어내는 고양이가 떠오르네요. 추가 그렇죠. 뭐예요? 고양이용 간식. 추. 칩스 위에 추. 네. 한편 다른 언론에서는 박채윤 씨의 남동생이 한 발언인데요. 누나와 나,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박채윤 씨죠. 누나와 나, 서창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 오병희 당시 서울대 병원장, 안종범 등이 회동 자리에서 누룽지를 머리에 쓰고 폭탄주를 마시면서 서울대 병원 한 식구가 되는 신고식을 했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안종범은 그냥 안종범인가요? 네. 수석이라는 안 붙였어 이 사람? 네. 청와대를 물러왔구나.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 이미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였죠. 바보 취급당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술자리 문화를 잘 모르는데 알아도 누룽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룽지에 머리에 쓰고 술 먹으면 가족이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머리에 쓰는 거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해보진 않았고. 그것도 가족이 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죠. 굳이 그렇게 궁금하다면 어린이 여러분, 누룽지를 가지고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 모양 누룽지를 떼어내는 건 되게 힘들 텐데 냄비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잘 만든 거 아니에요? 막 뉴에라 모양 누룽지 막 NY. 그러면 이 누룽지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누룽지를 돌렸었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비듬이 하나 이렇게 옮겨가고. 우린 누룽지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진 맙시다. 그 누룽지를 먹었을까요? 아무튼 누룽지와 관련된 거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관계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노조도 누룽지 쓰냐? 네. 서울대병원만의 어떤 문화냐? 네. 그리고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2월 서창석 교수는 이임순 교수에게 서울대 병원 원장에 도전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까지 추천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장까지 추천을 합니다. 주인이 이제 추르를 서창석 쪽으로 이렇게 쫙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 친하지 않았다거나 잘 몰랐다고 말하기엔
뭐라고 너무 키다리 아저씨죠? 대천사 정령이에요. 특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 서창석 교수는 이 이임순 교수의 제안을 받고 병원장을 바꾸는 게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되물었고 뭔가 멋있게 말한 것처럼 말했죠. 그분의 뜻입니까? 이임순 교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Yes, my son. 특검 진술에서 서창석 원장은 다른 말도 했는데요. 이임순 교수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얀마와 베트남 대사 등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몇 명을 추천해줬고 이 추천 인사 중에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이임순 교수가 위증죄로 기소된 이유를 알겠네요. 너무 한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서창석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죠. 네. 근데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위증이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딱히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장관감까지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창석 씨가 위증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면은 이분은 등단하셔야 돼요. 소설가로. 그리고 이 서창석 병원장의 이 이임순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인선과 관련해서 차은택 감독이 했던 말하고도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죠. 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와가지고 장관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뭘 추천해달라고 그러고 뭘 추천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했다. 그게 가장 이상했던 거죠. 아니 세상에 아무 관계도 없는 지금 제가 질라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네. 친하시죠? 아니 안 친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스웨덴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합니까?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3대3 헌터에 들어가면은, 저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수동적이다. 네. 가끔씩 MMORPG에서도 이렇게 던전을 가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켜주세요. 역할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그래서 게임할 때 그게 저예요. 시킬 때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그게 접니다. 그래서 이제 3대3 헌터 할 때 제가 3, 9, C, B 계속 치면은 되게 빨리빨리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이임순 교수 입장에서는 서창석 원장이 그런 사람인 거죠. 같이 게임하기 좋은 사람. 네, 시키면 즐거워하며 잘해주는 사람. 네. 나도 잘하는데. 여튼. 이임순 교수가 서창석 교수한테 서울대 병원의 원장이 되라고 추천한 게 2월이에요. 그래서 서창석 교수는 주치의를 사임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오병희 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김영재 씨를 도입하려 했다는 의혹 보도가 11월 30일에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2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병희 원장은 이 스토리에 따르면은 그 얘기 뒤에 나오니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오병희 원장은 김영재 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서창석 주치의는 서울대 병원전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림이죠. 서창석 교수는 이임순 교수의 제안을 받고 대통령 주치의를 사임합니다. 서울대 병원장 후보는 오병희의 연임과 서창석 이렇게 두 명으로 좁혀졌고요. 서울대 성형외과는 2월에 김영재실 도입 신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3월에 재료심사위원회가 열렸고 5월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뒤로한 채 서창석 교수가 최연소 서울대 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언론 보도를 돌다리처럼 짚으며 따라와도 그러니까 정황만 보이지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보이지 않잖아요. 확정된 건 없네요, 아직까지. 네. 그렇죠. 심지어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서창석 교수의 서울대 병원장 취임 역시 상황을 모르면 두 가지 스토리로 보이는 거예요. 오병희 원장이 떨어질까봐 내 임기 전에 빨리 드려야지? 네. 아니면 서창석 주치의가 원장이 돼야 되니까 김영재 씨를 받는 모습을 꾸역꾸역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외부에서 뭔가 로비를 했든가. 둘 중에 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스토리들이 되게 자료들이 은근히 건조했어요. 네. 네. 그 다음 이야기를 광고 듣고 들어오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돌아왔습니다. 2017년 6월 21일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박채은 씨가 진술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김영재 씨를 들고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박채은 씨가 영업을 뛰고 있던 때였어요. 2015년 5월. 당시에는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교수가 와서 서울대병원으로 이 씨를 넣으려면 B 교수가 중요하다. B 교수가. 그분이 구분응선이니 그의 관심을 구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7월부터 B 교수와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어요. 이 B 교수가 박채은 씨에게 오병희 교수가 안종범 수석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고 이후 인사동 한정식 집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B 교수는 오병희 교수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이 씨를 서울대병원에 넣고 싶은 거였고 맞습니다. 오병희 원장은 안종범 수석을 만나고 싶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한정식 집에서 회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오병희 교수와의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자 그랬죠. 네, B 교수가 박 씨에게 오병희 교수와 안종범 수석을 15분 정도 한 번만 더 보게 해주면 바로 오케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저 진술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걸 줘라.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 진술도 흥미롭습니다. 박 씨가 조사해서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이 서울대 땡땡들 웃기는 놈들이다. SOB. 네. 트럼프의 워딩을 빌어서 말합니다. 박 대표 일을 빌미로 사학연금이나 중동에서 운영 중인 전문병원 관련 계약건 등 서울대 쪽 민원만 제출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박채은 씨는 서울대병원에 시를 넣기를 원했고요. 근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들 민원만 넣어서 화가 난다. 라는 말을 한 건데. 자기들 민원을 넣어줄 안종범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렇죠. 서울대병원 쪽에서도 청와대에 원하는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로비를 한 게 한두 건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채은 씨가 안종범 수석, 오병희 원장, B 교수 그리고 서창석 주치의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빠지지 않으면 섭하죠. 그게 빠지면 섭하죠. 박채은 씨의 진술로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저 어릴 땐 금품이 금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네. 마세요. 근데 누가 나한테 금 주면 지금 그다지 기분 좋을 것 같진 않아요. 팔기 귀찮으니까. 세금이 세요. 아하. 그걸 팔아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이 박채은 대표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소설을 쓰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2014년부터 김영재실의 중동 진출이나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문을 모르고 대통령 주치의가 됐던 서창석은 영문을 모르고 유면상된 대통령 주치의가 됐던 서창석은 어느새 이 김영재실을 서울대에 넣으려는 박채은 회장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나도 몰래 그러니까 내 오른손은 계속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몰랐는데 머리에는 누룽지, 왼손은 도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채은 회장과 서울대 오병희 원장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B 교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정말 서창석 원장은 존 말코비치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뭘 해. 난 근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병희 병원장은 그 나름대로 청와대에 요구할 만한 것이 있었고 이것이 기분 나쁜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을 직접 병원장에 꽂아 넣으려고 한 거죠. 네. 왜냐면 오병희는 자꾸 딜을 치려고 하니까. 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받는 대신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서창석을 직접 꽂아 넣으려고 한 거고 서창석 주치의가 2월 달에 주치의를 사임하니까 오병희가 급히 서울대에 김영재 씨를 납품하려고 압박을 가한 거죠. 그러나 결국 연임은 실패하고 서창석은 2016년 5월에 서울대 병원장이 됩니다.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의 정치적인 액션이 약간 한 템포 늦었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늦는 바람에 자기의 의도와는 무관한 삶을 잠시 살아오고 있었던 서창석 병원장에게 자리를 뺏겼다. 네. 네. 그리고 6월 취임이 되자마자 성형외과에 김영재 씨를 빨리 등록하라는 압력을 넣습니다. 이러라고 왔으니까. 네. 7월에 등록이 됩니다. 빠르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했어요. 유명한 일이죠. 네, 이야기 했었죠. 네. 그러나 위촉 절차에서 규정을 무시했고 자격도 미달이었습니다. 결국 2주 만에 다시 해촉이 됐는데 후에 이것이 김영재에게 시술을 받기 원하는 중국의 VVIP 때문이었는데 그 VVIP가 오지 않아서 해촉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차가운 조직이죠.
고객 하나 받으려고 교수를 고용하는 아주. 네. 아니 뭐 김영재 원장은 성형 쪽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근데 의사라니까. 그러니까 의학 박사를 원포인트 릴리프로 고용하다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2016년 9월 25일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은 서창석 병원장이 청와대에 수시로 백남기 씨의 상태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수동적이면서 시키는 건 다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나는 영문도 몰랐는데 이제 가족이잖아요. 누룽지를 썼잖아. 근데 누룽지를 쓰면 청와대한테도 잘해야 되나 봐요. 아니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부를 외면은 누룽지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그럼 그 누룽지는 띠 모양이겠군요. 머리가 이러면서. 예. 2016년 10월 서울대병원에 김영재실이 도입됩니다. 7월에는 등록이 됐던 거고요. 네. 10월에 도입이 됩니다. 이 실 도입에 대해서도 서창석 병원장의 말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박채원 씨가 실을 영업하려고 병원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나는 산부인과인데 왜 성형외과용 실을 가지고 왔냐라고 물으니까 박채원 씨가 대통령 주치인 거 알고 찾아왔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전화로 연결을 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 교환원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서울대 병원장이 되고 나서 실 사용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문자 내용도 공개가 되고. 그러자 이거는 7월에 중국 VIP 시술을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손님도 받아줬다. 네. 그러나 2015년 7월 YJ콥스 메디컬에서 이 실을 연구 개발하는 예산으로 정부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만 YJ는 이제 영재. 네. 정부에서 15억 원을 따내고 여기에 공동 연구자로 서창석 교수와 다른 6명의 산부인과 의사들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참 조용하게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창석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되게 그러니까 서창석 교수 입장에서는 되게 청취자 여러분 반전의 반전이죠. 알고 보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한 거예요. 그죠. 나는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들. 내가 개발에도 참여했어?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라서 성형용실과 상관이 없다는 앞의 말과는 상당히 대치되죠. 그렇습니다. 개발에도 참여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 실의 임상실험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병석 박근혜 대통령 초대 주치의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거란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대통령 근처에 의학했다는 사람들은 다. 네. 2016년 11월에 서창석 병원장과 김영재 원장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기사들이요. 그리고 12월 14일 청문회까지가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청문회에서 밝혀졌던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네. 다 합쳐서 만들어본 스토리죠. 그렇죠. 네.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과 지금 보도되어 있는 원자화되어 있는 기사들을 뭉쳐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짜면은 지금과 같은 짐작이 가능한 거죠. 그럼 남은 건 수사와 재판이죠. 반년이 더 10개월이 지났으니까요. 네. 현재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항소 안 하겠습니다. 네. 부인인 박세현 대표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혐의를 거의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기는 너무 세다? 네. 형이 과중하다. 그렇죠. 이임순 교수의 경우가 약간 특이합니다. 위증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유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임순 교수 측에서 항소했습니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이뤄져서 공소 제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페이퍼워크의 문제죠. 네. 근데 위증 혐의로 특이활동 종료 이후에 기소된 사람 중에는 김기춘하고 우병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조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 긴장을 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네, 이임순이 살면 나머지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창석 병원장은 현재 검찰 조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남기 씨의 의료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유족이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수행되고 있고요. 네. 그러나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나 수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그냥 연락책이었으니까. 누룽지를 쓴 사람이었으니까. 하긴. 네. 그럼 뇌물은 누룽지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뇌물로 누룽지를 주려면 거의 컨테이너급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창석 현재 병원장의 그 논리를 완성을 시키자면 지금 이제 검찰 조사 앞으로 더 진행되겠지만은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가 아예 없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제가 농담 안 할게요. 그러면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자리가 뇌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자고요. 주고받은 무언가가 있지 않았으면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오병희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사람은 딜을 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 박재현 전 대표도 혐의가 안종범 수석에 대한 뇌물 증여, 뇌물 공여 혐의지. 이제 확실해진 건 그거 하나죠. 네, 이 서창석 병원장과 오병희 전 원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이나 이제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MB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고 있는 언론인도 많이 있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주제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좀도둑이다라는 표현 말이죠. 뇌물은 좀도둑이나 받는 것이다. 실제로는 다른 걸 받죠. 그죠. 네. 병원장 자리를 받거나. 금품이 아닌. 네. 자리나 아니면 어떤 이권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이 재산이라는 건. 미래의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받는 재산은 지금은 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형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개발 단계에서의 김영재 실. 네. 이거는 뇌물이 아니겠죠. 네. 하지만 개발이 끝나서 여기저기 팔려나가고 있는 김영재 실. 이건. 근데 너무 웃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임순 교수는 순천향대 교수거든요. 주치의로 추천까지는 했다고 쳐요. 서울대병원장은 왜 추천해요? 네. 서울대병원장 권유를 왜 이임순 교수가 해요? 우리가 온라인 동호회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월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추천한 사람 운영자 안 되면 삐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은 그게 추천하는 사람이 본인이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임순 교수가 최순실과 서창석 교수와의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황상 거의 완벽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 의도를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예. 아까 소개를 윤세민 기자가 해줬습니다. 백남기 선생이 이제 가신 지 한 해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네. 저희는 제사를 치르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잊어서는 안 될 문제, 해결 안 된 문제들. 예. 망자가 있지만 그런 걸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김장겸이 한 일들은 지금 더 못 캐내서 안달인데 서창석은 그냥 출근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번 주는 서창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내일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였습니다. 왜 비상시국이냐고요?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뵙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너 왜 인사 안 해? 우리는 언제쯤 해체하는 겁니까? 이 위원회 말입니다. 가끔 보면 좋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바보들은 우리 예상보다 우리 셋이 되게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